좋아요, 구독. 자료 화면을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오늘 이제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던 라인을 몇 개를 조금 짚어 드릴 거예요. 예. 제가 이제 6월 4일부터 네. 8월 20일까지 2달 반 동안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보다 강연회. 바쁘셨죠? 네, 강연에 굉장히 많이 와주셨고 네. 저는 아직도 시장의 대세 하락을 본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네. 제가 매수 포지션을 그러니까 당일 전략 빼고 당일 전략은 당연히 매수 나올 수 있고 매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반박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매수 쪽으로의 변곡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뉴욕 연은 총재 지금 보시면 굉장히 조금 인상 좋은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겼죠. 평화를 사랑하는. 네. 뉴욕 연은 총재라고 하면 페드에서 넘버 2입니다. 넘버 2고요. 인상에서 보시다시피 비둘기파입니다. 네. 여유로워 보이시네요. 네, 굉장히 좀 평화롭게 보이죠. 네. 비둘기파인데 자, 이 윌리엄스 총재입니다. 윌리엄스 총재가 두 가지 발언을 했어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없다 발언을 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금리 인상, 중립금리가 한 2.5%로 설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중립금리를 구하는 공식도 몇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중립금리라는 것은요, 바뀝니다, 여러분. 중립금리를 2.5%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중립금리는요, 중립금리를 구하는 공식을 제가 왜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변수들이 몇 가지 있어요. GDP에 대한 변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중립금리라는 것은 분기마다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중립금리 지금 2.5%라고 이거 못 박을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3.0이 될 수 있고 3.5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윌리엄스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첫 번째, 금리 인하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의 금리 인상은 경기를 제약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자, 페드의 2인자가, 페드의 1인자는 잭슨홀에서 자기의 얘기를 전 세계에 8분 안에 명료하게 전달을 했고, 자, 두 번째 뭡니까?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연이은 매파적 발언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 없다, 못 박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지금의 금리 인상, 지금의 금리 인상은 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미국 경기에 당장 타격을 줄 만한 그런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뉘앙스를 잘 느끼셔야 돼요. 뉘앙스 싸움입니다, 요즘에는. 뭡니까?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한다. 그렇죠? 자, 페드의 제일 비둘기파의 선봉인 뉴욕 연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도 자막 나가지만 금리를 3.5%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자, 지금 파월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몇 가지 데이터를 보고 9월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공언한 상태인데 그게 몇 개 없어요, 사실은. 7월 말에 PCE 발표, 7월 말에 PCE 발표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PCE 발표 또 있었죠. 잭슨홀 연설 있었고 지금 구인 이직 보고서가 어저께 나왔고요.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비농지피와 실업률이 있습니다. 비농지피와 실업률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이제 9월 13일 정도 됩니다. 9월 13일에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나오는데 자, 어저께 시장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실제로 보시죠. 예측과 실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실제가 높았어요. 그죠? 실제가 높았습니다. 자,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구인 이직 보고서가 예측보다 실제가 높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인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자, 경기가 좋으면 우리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라야 돼요, 여러분. 네. 제가 지표 교육을 노란톡방에도 굉장히 좀 많이 시켜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 교육 제가 해드리는데 자, 지표를 보시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해외 선물 지표가 몇 개 없습니다. 그거를 더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지표가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았을 경우, 이 지표가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았을 경우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는 해석이 나오면 시장은 오르게 돼 있고요. 예측치보다 실제가 낮게 나왔다. 그럼 경기가 하락할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저께 보세요. 구인 보고서가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 지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어떻게 됐어요? 내렸어요. 왜 내렸느냐? 여기에 아직도 의문을 갖고 계시면 지금 그 의문을 깨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파월이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월의 잭슨홀에서의 연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월요일 날 제가 해석한 그 부분을 다시 보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보세요. 저는 항상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수백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물가가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노동시장이 깨져야 돼요. 그렇죠?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GDP가 낮아져야 돼요. 잠재 GDP와 실질 GDP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근데 그걸 또 누가 얘기했습니까? 파월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안 썼어도 어떻게 됩니까? 소프터라는 그런 이상한 표현을, 일단은 제가 듣긴 이상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노동시장의 환경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라고 연설문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거를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노동시장이 깨져야 돼요. 근데 지금 뭡니까? 노동시장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계속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어떤 시그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합니다. 자, 제가 수치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1대 2라는 수치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고, 실제로 강연에 오신 분들은 1대 2 내지 1대 1.8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수치냐면, 자, 1은 납니다. 1을 하고 싶어 하는 난데 2하고 1.8은 뭐냐면 나를 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3.5%, 거의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어디에서든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질은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자, 1대 2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나를 원하는 나를 원하는 기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잭슨홀 원문을 일단은 올려드리고 제가 그걸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잭슨홀 인터뷰에 제가 이 방송에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게 나왔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제가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고용시장의 공급 과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노동시장의 공급 과잉이라는 표현이 잭슨홀 연설문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체크 다시 해드릴게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공급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 과잉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그래프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직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데에는요, 여행 레저 서비스 업종은 아직 그 고용률, 노동 회복률이 지금 0 미만이죠. 기억나시는 분들 나실 겁니다. 0 미만입니다. 아직 회복이 다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공급 과잉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 수요가 낮아진 겁니다. 수요가 낮아진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시장이 하락을 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어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노동시장이 깨짐을 감수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2%대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조금 이따 덧붙일 건데 인플레이션 2%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뭡니까? GDP의 하락입니다. 그렇죠? GDP의 하락은 뭔가요?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지수가. 자,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하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2%를 잡기 위해서 뭡니까? 지수가 빠지는 것을 선물 지수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는 것을 용인한다라는 해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비농지표가 발표가 돼요. 네. 비농지표가 굉장히 조금 중요하죠. 왜냐하면 파월이 이것을 보고 FOMC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번 비농지표, 이번 잭슨홀 미팅 전을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지표가 어떻게 해석이 되더라도 시장은 2달 동안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아, 경기 좋구나라고 시장은 올랐고요. 지표가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표가 시장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 금리 인상을 안 하겠구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구나. 혹은 제일 심각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이런 상상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수가. 자,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깨졌다 이 얘기죠. 왜냐? 파월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앵커님도 월요일 날 말씀하셨죠. 페드에 대항하지 말라. 그렇죠? 예. 페드에 대항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파월이 갈 길을 제시를 했어요. 비농지표가 금요일 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비농지표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업률 나오죠. 실업률 나오는데 비농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비농지표가 높게 나오든 시장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많다. 왜냐?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잭슨홀 미팅 전에는 어떤 지표가 나와도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자, 잭슨홀 미팅 후에는 파월이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나와도 이 해석을 안 좋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비농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ADP 비농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나오는 헤드라인 이 비농지표의 전에 부분적으로 일단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하구나. 금리 인상 계속하겠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비농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진짜로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진짜로 지수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비농지표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비농지표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최종적으로는 지수는 밀릴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거기에 연관된 거를 제가 조금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파월의 저번 발언을 제가 조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두 번째 단어가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사실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저는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파월이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말만 딱 했습니다. 8분 동안.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했어요. 왜 했을까? 자,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비 심리예요. 소비 심리. 소비 심리. 자, 총 수요를 어떻게 됩니까? 총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목표가 다 끝날 때까지 뭡니까? 계속 가겠다라는 얘기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다? 사람들의 소비 욕구입니다. 자, 보세요. 소비 욕구. 총 수요를 감소시키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비를 완전히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소비를 낮추겠다. 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미국은 내수 경기가 6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수 경기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 지출에 관한 지표를 보시면 지금 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파월은 지금까지 항상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비 지수, 소비 지표가 좋으니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펀더멘탈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경기는 침체를 겪지 않고 최대 연착륙으로 그냥 지나갈 거고 물가를 잡는다. 계속해서 1년 동안 주장했던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뭡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소비를 줄이겠다, 소비를 억제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신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제가 항상 계속적으로 정말 강조드리는 이건 침체 얘기입니다, 침체. 자, 내수가 60% 이상인 나라에서 소비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침체예요. 사실상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잭슨 홀은.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 침체를 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수의 하락이에요. 지수의 하락. 자,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6월 4일부터 강연회를 하면서 강연에 오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거 두 가지를 강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지수에 대한 어떤 변곡점과 지수 하락. 두 번째는 그 시점인데, 자,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일단은 안 드리겠고, 첫 번째는 지수의 하락입니다. 저는 그래서 8월, 9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계속 드립니다. 8월, 9월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올 수 있고, 그때 나스닥 선물을 기준으로 그 지수는 1,400에서 1,500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1,400에서 1,500까지 9월 말까지 일단은 찍을 수 있고, 자,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제 최저점은 9,700에서 9,800포인트가 된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예. 첫 번째 라인은 나스닥 선물 9월 말까지 1,400에서 1,500 라인. 두 번째 라인은 9,700에서 9,800 라인. 일단 이렇게 제가 봐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현물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으나 이게 일단은 좀 현실이고요. 이게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제가 대세 하락장, 시장의 큰 대세 하락장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